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쿠스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어쿠스틱이라는 주제는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물리학도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음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음향학의 기본적인 그걸 전부 알아야지 어쿠스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쿠스틱은 사실 되게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어쿠스틱을 또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전기음향이나 전자음향 이쪽에 대해서도 되게 모르세요. 그래서 이 두 필드가 조인되는 게 같이 겹쳐지거나 융합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쿠스틱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음향, 저 같은 이제 음향 시스템을 디자인을 할 때 어쿠스틱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이제 EG라는 시뮬레이션을 또 돌리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안에서의 룸이 어떻게 소리가 울리는지 뭐 이런 걸 분석하는 일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쿠스틱을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정말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어쿠스틱 기본,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알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내용들로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제 그 많은 영상들, 이론 영상들 중에서 중간중간 정말 짧게, 왜냐면 어쿠스틱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중간 정말 짧게 한 10분짜리나 10분 미만짜리로 여러분들 어쿠스틱에 대해서 짤막한 팁 같은 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론 같은 거 좀 생략하고 이렇게 쓰시면 이런 데 좋습니다라는 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릴 것은 이제 Dead Front Live End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Dead Front Live End. 이게 무슨 얘기냐? 앞쪽은 dead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앞쪽을 흡음을 하게 하고 end 쪽, 그 뒤쪽은 live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반사로 해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웃기죠? 그렇죠? 어디는 흡음, 어디는 반사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이게 약간은 스테레오로 스피커를 들을 때, 스튜디오 같은 데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어쿠스틱적 이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스테레오로 음악을 들으신다, 스피커가 앞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시도해 보시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프론트, 그러니까 앞쪽을, 데드 프론트를 만들어라 라는, 앞에를 흡음을 만들어라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피커 있죠? 일반적인 스피커가, 여러분들 스피커가 앞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이 소리가 앞으로만 나간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실제로 여러분들 스피커를 틀어놓고서 스피커를 이렇게 돌려보면 소리가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도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뒤를 봐도 뒤로도 소리가 나와요. 네. 이렇게 이제 원하지 않는 쪽으로 소리가 새는 것을 뭐 백플로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반사가 이제 돼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스피커는요, 이제 웨이브 가이드, 그러니까 파형을 앞쪽으로 모아주는 그런 웨이브 가이드가 있을 경우에만 소리가 앞으로 나가고요.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고음역, 그 파장이 짧은 고음역들만 앞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고음역들은 스피커 앞쪽으로 나오긴 하고, 그 다음에 중음역부터 저역까지는 사실은 스피커의 방향하고 관계없이 사방으로 소리가 퍼지게 돼 있어요. 특히 저역은 완전히 360도로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는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피커가 그 저역의 소리까지 컨트롤하려면 실질적인 물리적인 크기 자체가 굉장히 커져야 돼요. 스피커의 물리적인 크기 자체가. 그러지 않고선 소리를 앞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한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의 하나가 뭐냐면, 스피커를 앞에 놓고 여러분 듣는다고 했을 때 스피커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쪽으로 나오는 소리들도 있지만, 어떤 소리도 있다는 얘기죠? 스피커의 뒤쪽으로 나가는 소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피커의 뒤쪽으로 나가는 소리들은 여러분들 스피커 뒤에 있는 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벽을 막고 어떻게 나올까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즉, 앞에서 나오는 소리와 반사돼서 나오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리게 되면서 소리를 뭉개버립니다. 간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데, 스피커가 벽의 간격이 어떠냐에 되게 달라지는데, 이게 벽에 붙으면 붙을수록 시차가 줄어들겠죠. 시차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이득이 있고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차가 생기면서 생기는 다른 문제점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얼마큼 붙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소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해놓고 위치를 봤더니 어디 공간에서는 어떤 게 맞고 어느 공간에서는 벽에 붙는 게 맞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특히 저역 같은 경우는 벽에 붙으면 붙을수록 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저역을 원해서 벽에 일부러 붙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뒷벽을 막고서 에너지가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게 스피커가 바라보는 내 앞쪽으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나가서 소리를 반사해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 그 반사해서 나오는 소리들이 어쨌거나 내가 듣는 소리를 겹쳐서 나오게 돼서 사진이 두 개가 겹쳐 있는 듯한 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드 프론트를 만들어라, 앞을 데드하게 만들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뒤로 흘러가는 소리들이 흡수돼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좋아지냐, 뒤로 간 소리들은 흡수돼서 없어져서 앞으로 튀어나오지가 않죠. 설상 튀어나오더라도 흡수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게 작게 나와서 직접 오는 스피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반사돼서 오는 소리가 작게 들리면서 훨씬 더 또렷한 소리가 됩니다. 네. 첫 번째로 그렇게 하게 되면 또렷한 소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에 음상이 굉장히 잘 맺혀져요. 제가 음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에 이제 스테레오 이미지처럼 이 안에서, 공간 안에 음상이 맺히는데 이 음상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맺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느냐, 집에 두꺼운 이불 같은 거 있죠. 네. 얇은 이불은 안 되고 좀 두꺼운 이불, 여러분 두꺼운 이불 준비하셔서 앞쪽 벽을 한번 막아보세요. 스피커가 뒤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소리가 뒤로 흘러갔을 때 어디를 막고 튀어나올까, 그 부분을 한번 이불 같은 걸로 막아보세요. 저 같으면 이제 뭐 옷걸이 또는 빨래거리, 예,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빨래 넣는 거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이불 걸고서 한번 테스트로 스피커 뒤쪽을 그렇게 막아보세요. 여러분들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훨씬 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 음상이 정확하게 잘 맺히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많은 청음실이라고 하는 곳들, 또는 심지어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들을 가봤는데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예, 프론트를 라이브로 하게 만든 경우들 되게 많이 봤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난반사가 많이 생겨갖고 음상을 굉장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게 됩니다. 물론 그 계산을 해서 스피커를 어느 정도 띄워놓고 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가정 같은 경우 스피커를 갖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놓을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벽 쪽에 붙여놓고 쓰는데, 그럴 경우에는 앞쪽을 데드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데드하게 만드느냐? 아까 얘기한 이불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굉장히 좋은 흡음재들, 집에 붙여서 쓰는 흡음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흡음재들이 있거든요. 이런 흡음재들을 갖다가 좀 앞에다가 놔서 앞쪽에서는 소리를 좀 먹을 수 있도록,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굉장히 또렷한 소리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라이브 엔드. 라이브 엔드라는 뜻은 뭐냐면 뒤쪽을 반사를 해라 라는 건데, 이게 그냥 반사가 아니에요. 그냥 반사가 아니라 뒤쪽을 난반사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네. 이 디퓨징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디퓨징이라 하면 소리가 부딪힌 다음에 사방으로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부딪히면 사방으로 퍼져서 그 공간에서 좀 소리가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흡음을 한다고 하면, 어쿠스틱을 한다고 하면 그 공간을 갖다가 흡음재를 막 떡칠을 해서 소리를 갖다가 그냥 다 내다게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울림이 있으면서 소리가 듣기에, 노래를 듣기에, 스피커를 듣기에 굉장히 또렷하게 잘 들리는 공간이 좋은 공간이에요. 네. 자연스러운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잔향이 길면 안 되지만, 잔향은 짧지만 자연스러운 반사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튜디오들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를 데드하게 해놨으니까 뒤쪽은 반사를 쓰는데, 반사도 소리를 사방으로 퍼지게 해서 공간에서의 자연스러운 소리의 흩어짐 현상, 소리의 울림 현상이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게 울림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흩어지면서 뭐를 막는 거냐면, 소리가 이렇게 흩어지면서 다른 소리들하고 부딪히면서 뭘 만들어주냐면, 그 안에서의 부밍 현상을 없애줘요. 부밍이라 하면 특정 주파수가 그 공간에서 이렇게 부스트되는 현상, 늘어나고 증폭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생겨 있는 방들에서는 어디서나 부밍 현상이 있어요. 그것도 특정 주파수가 생깁니다. 벽의 거리와
최적 뭐 이런 걸 따지게 되면 특정 주파수는 부스트가 되게 돼 있어요. 증폭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증폭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소리를 흩어버리는 거야. 소리를 흩어버리면 부스트라는 게 이게 그 뭐 스탠딩 웨이브라 그래서 오늘 팁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죠? 데드 프론트, 라이브 엔드. 데드 프론트, 라이브 엔드. 앞쪽은 흡음, 뒤쪽은 소리를 반사해서 사방으로 퍼트게 만들면 여러분들의 작은 공간도 듣기 좋은, 어쿠스틱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쪽을 라이브하게 어떻게 만드느냐? 책장 같은 게 되게 좋아요. 책장 놓고 책을 갖다가 막 불규칙하게 꼽아 놓으면 소리가 막고서 사방으로 퍼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게 되고요. 또 뭐가 좋냐면 키높이 정도 되는 나무들, 식물도 키높이 정도 되는 식물들을 뒤쪽에 쭉 놓게 되면 그 식물들이 소리를 반사를 사방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쁜 소리 반사를 만드니까 굉장히 좋은 소리를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식물들이 될 거예요. 아셨죠? 앞쪽은 흡음재를 쓰시고 뒤쪽은 그런 걸로 반사를 막 만드시면 아주 소리 듣기 좋은 공간, 여러분들의 공간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어쿠스틱 팁 이렇게 짧게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기회가 날 때마다 이런 팁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